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보다가 오늘 오후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LG화학이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기 비행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리튬황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하고의 차이점이 또 무엇이고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이 됐는지, 또 그러한 가운데에 이 LG화학의 기술력, 이 부분에 대한 점검, 그리고 또 LG화학의 기술적 흐름, 시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그죠? 이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일단 이 LG화학의 리튬황 배터리 탑재한 무인기 비행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실 이 최근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배터리 3사 리더를 만나서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죠. 5월달과 7월에 걸쳐서. 자, 그런 가운데 전기 배터리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우리 주린이님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하면, 축전지 또는 2차전지라고 불리우지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받고 두 금속 사이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하는데, 이런 내용들 부분들이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전기 배터리의 약점이 뭐냐? 폭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액체 전해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세대 배터리로. 액체 전해질은 가연성 때문에 고온 환경에서 부풀어 오르거나 외부 충격이 가해져서 이제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해지거나, 또 노후화가 진행되면 액체 전해질에서 누수가 생겨 폭발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내구성에서도 한계가 크다. 그죠?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든지 리튬황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등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수소차든지 이 전기차든지 이 폭발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건인 거죠. 주행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리튬 메탈 배터리 장단점은 또 뭔지도 한번 살펴보면, 리튬 메탈 배터리 장점과 단점 부분에 있어서 장점 부분으로 보게 되면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죠. 동일 크기 배터리 대비 최소 2배 이상 내구성이 있고,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슷한 외형이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인 흑연 또는 실리콘을 리튬 메탈로 대체해 에너지 밀도를 100Wh 이상 향상시킨 걸 말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쓰는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최소 2배 이상 용량이 높고,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무게까지 낮추려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같은 무게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더 커지고, 그죠? 전기 용량이 더 커져야 주행거리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기차용으로 주목받는 것도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폭발 위험성도 물론 낮고. 자, 그러면 지금 LG화학이 만들었다는, 그래서 무인 비행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리튬황 배터리는 뭔가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죠? 자, 리튬형 배터리는 양극에 아무것도 없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달리 황을 양극재로 쓴다. 음극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처럼 리튬 금속이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는 리튬과 황이 만나 황화리튬, 리튬 폴리설파이드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두고 리튬이 전자를 빼앗겨 양이온이 되고 황은 그 전자를 가져오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리튬 양이온과 황음이온이 전기적으로 결합해 황화리튬이 된다. 어렵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 우리가 과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리튬황 배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국내 연구단체에 따르면 리튬황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지금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최대 6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죠? 6배 이상 높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kg당 600Wh인데 비해 리튬황 배터리는 2600W가 된다. 그죠? 엄청나죠. 그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뭐 일본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테슬라 데이에 혹시나 뭐예요?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를 또 상용한다는 또 이렇게 획기적인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또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죠? 전기차의 미래로 불릴 만큼 기대를 한몸에 맡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인데 배터리 양극과 음극 간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로 된 액체 대신에 그죠? 전해질 액체 대신에 고체 물질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액체 물질로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 직접적인 전고체 배터리의 이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고 또 리튬 이온의 배터리에 넣는 분리막 소재가 없어서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충전 시간도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짧아서 전기차,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폭넓게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나 뭐 배터리 업체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죠? 에이드리언 홀마크 벤틀리 최고 경영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0%가량 가볍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뭐 가벼우면 당연히 우리가 차량 경량화 하듯이 배터리도 가벼운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죠?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정도가 상용화 문턱에 다다랐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1회 충전에 800km 주행, 1000회 이상 배터리 재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배터리 수명과 안전성은 높이되 크기는 반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그죠? 이런 기술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상용화가 되는 부분은 2025년 이후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용화에 관련된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상업성 그죠? 단가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술 진화는 뭐 원체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 나올 때마다 사실 변화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변화와 대응.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실 리튬황 배터리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전에 올해 4월에도 호주의 그 자동차 기업 브라이선이라는 기업이 이 리튬황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리튬이온황 배터리가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20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LG화학이 처음으로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해서 무인 비행기에 성공했다는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뭐
차세대 배터리의 전기차 시장이 워낙 지금 성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핵심인 이 배터리에 대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죠? 뭐 테슬라가 개발하는데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이 셀 업체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뭐 놀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시장이 엄청난 시장인 걸 아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최근 이 LG화학이 여하튼 자사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기로 국내 최초 최고 고도 비행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배터리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일본에선 전자부품업체 무라타 제작소가 최근 소형 전고체 배터리 올 하반기 양산을 공언하고 우선적으로 보청기 등에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최근 무인기 테스트에 탑재한 리튬황 배터리, LG화학의 리튬황 전지의 모습입니다. 자, LG화학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고고도 장비 채공 태양광 무인기에 자사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해서 지난달 30일 성층권 환경에서 비행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해당 무인기는 고도 12km 이상 성층권에서 태양에너지와 배터리로 비행, 국내 최초로 고도 22km를 날아 최고 고도 비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총 13시간 비행 중 7시간을 일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없는 고도 22km의 성층권 안에서 안정적인 출력으로 비행했다는 게 LG화학 측 설명이다. 국내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리튬황 배터리 외부 테스트에 나선 건 LG화학이 처음이다. 항상 처음이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이번 비행 테스트는 영하 70도의 낮은 온도와 대기압이 지상 대비 25분의 1 수준인 진공에 가까운 성층권의 극한 환경에서도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 안정적인 충전, 방전, 성능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튬황 배터리는 현재 전기차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제품 중 하나다. 양극재와 음극재의 경량 재료를 사용해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1.5배 높였고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그죠? 우리가 니켈이니 뭐 망간이니 코발트니 뭐 이런 희귀 금속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격도 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고 또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니까 주행거리도 늘릴 거고, 여하튼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 혁신전지 프로젝트팀은 지난 1년 6개월간 성층권 환경과 유사한 극한의 환경을 재현해 리튬황 배터리 연구를 진행해 왔다. LG화학은 향후 추가적인 리튬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해 수일 이상의 장기 채공 비행을 시연할 예정이다. 또 중요한 건 이 대목이죠. 전기차용 리튬황 배터리도 오는 2025년 이후 양산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요것도 2025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현대 기아차에 협력하기로 한 SK이노베이션도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일환으로 리튬 메탈 배터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삼성은 뭐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테슬라만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다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이 무궁무진한 성장의 시장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LG화학이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의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자,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지금 기술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LG화학이 리튬황 배터리 탑재한 무인 비행기를 비행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뉴스죠. 그죠? 그런 가운데 시장과 해외 시장과 이왕 열었으니까 해외 시장과 또 이 종목에 대한 LG화학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해외 시장 지금 뭐 아직 장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작해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
엊그제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할 때도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미국 시장 급락을 해도 전혀 우리 시장 떨지 말자라고 했는데 추세대 하단에 들어왔고, 그죠? 살짝 그러니까 언더슈팅이 됐죠. 그죠? 이쪽에서는 오버슈팅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 똑같은 흐름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추세대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 그죠? 11,250, 요 정도 라인 부분이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만 이제 내일이 우리 시장으로는 금요일이라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자, LG화학도 이 미국 시장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어제는 이 하락 부분을 가졌었고 오늘은 소폭 상승을 했고, 그죠? 자,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조금 더 연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중심 라인을 놓고 요 밑에 구역에서는 매수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그냥 보유홀딩 유지다. 요 이격 부분을 지금 줄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 속에서 보게 되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 이렇게 상승해서 지금 한 달 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가격 조정 부분을 못 참으시면 안 되죠. 그죠? 주도 섹터는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전에도 LG화학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2009년에서 2011년 말까지, 그죠? 2011년 말까지 이렇게 12만원에서 58만원 갈 때, 제가 이 당시에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요 12만원부터 매수를 해서 48만원인가? 요때 매도를 하고 나왔죠. 그죠? 요때 매도하고 나왔어요. 얘하고 현대 모비스하고. 그러니까 항상 국면마다 요때는 2차전지가 아니라 화학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을 구사했기 때문이죠. 현대모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여기 딱 보시면 2008년, 2009년 초 부분에서 2011년 요 중순 라인 부분이죠. 그죠? 현대모비스도 어땠느냐? 그죠? 항상 주도 섹터는 이 보세요. 요 2009년부터 현대모비스도 2011년 중순까지, 그죠? 이렇게 급등했죠? 9만원대에서 40만원까지 6배가 급등했고, 아까 다시 이제 LG화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 요 출발했던 요 12만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배, 5배 정도 상승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주도주, 지금은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그죠? 그런 게 뭐예요?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조선, 그죠? 얘네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주도 섹터였을 때가. 그죠?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할 거 없이 중국이 인프라 구축할 때는 주도 섹터, 그죠? 2, 3만원 하던 게 20만원. 주도주를 매매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겁니다. 그죠? 성장이 구가되는 때, 이때는 중국하고 인도하고 또 중동까지 가서 해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던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업종은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 그 장치 산업 부분은 대부분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장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세계 경기가 저성장 구조로 가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되면 다행이죠, 그죠? 더 또 이렇게 하락하는 거죠. 쫙. 이게 산업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이건 지금 월봉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LG화학도 지금 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라인에 적극적으로 매매하지는 말고 거래량도 줄여놨으니까 이렇게 이 하단 라인 부분, 이 라인 부분에 들어올 때만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해 가는 거다. 지금은 기관들이 테슬라 데이를 핑계대고
테슬라가 급락하는 부분을 핑계대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봤듯이 성장에 대한 의심할 필요 없고 저는 3, 4분기 여러분들 2, 4분기 5,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면 LG화학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8,5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죠? 그러면 4, 4분기로 가면 또 내년으로 갈수록 분기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CATL이 지금 시가총액이 87조인데 지금 LG화학은 몇 조라 했습니까? 50조네. 요새 좀 떨어져서 지난번까지 53조, 54조였었는데 그죠? 그런 가격 매력도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갈 때보다는 조정 보일 때 계속해서 분할 관점에 매수세를 보이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여하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차세대 배터리 그중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무인기 비행 성공했다는 LG화학의 뉴스를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에너지 자원 이렇게 별로 없는 나라가 희귀금속 사용하면 또 그 희귀금속에 대한 이 가격 부담이 큰데 희귀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리튬황 배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죠? 상용화까지는 2025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또 이 뉴스 가지고 또 LG화학 내일 아침도 동시효과에 확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분히 물량을 모아가는 단계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